2025년 겨울 명동 거리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주문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QR 코드를 스캔한다. 단 3초. 자국에서 쓰던 알리페이 앱 그대로 원화 환전 없이 결제가 완료된다. 바로 옆에선 일본인 여행자가 페이페이로 택시비를 지불하고 말레이시아 가족은 터치행오 이월렛으로 공항 리무진 버스표를 구매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이름이 있다. 바로 알리페이 플러스다. 여러분은 해외여행 중 결제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금을 환전하느라 줄을 서고 환율 수수료에 놀라고 현지 카드가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순간들. 그런데 만약 평소 쓰던 모바일 지갑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 한국 관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모바일 결제 혁명이다. 그 중심에 에일리페이 플러스가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엔트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지갑 게이트웨이 서비스인 에일리페이 플러스는 올해 한국에서 전년 대비 QR코드 결제 건수 18% 증가, 총 결제 금액 TPV 16%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숫자 뒤에는 수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더 편리하게, 더 자유롭게 소비하고 있다는 현실이 담겨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알리페이 플러스는 21개의 해외 디지털 지갑과 뱅킹 앱을 한국 내 200만 개 이상의 가맹점과 연결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급격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에리파이 플러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모회사인 엔트그룹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알리바바의 결제 시스템으로 시작한 알리페이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14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핀테크 거인으로 성장했다. 2025년에는 총 거래액이 21조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에리파이 플러스는 이 거대한 생태계를 국경 없는 결제로 확장한 서비스다. 핵심 콘셉트는 간단하다. 중국의 알리페이, 홍콩의 알리페이 HK, 일본의 페이페이, 말레이시아의 터치앤고, 필리핀의 지캐시 지캐시 등 각국의 인기 모바일 지갑 사용자들이 해외에서도 자국 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것이다. 한국은 에일리파이 플러스에게 완벽한 실험장이자 황금 시장이다.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94% 수준까지 회복했다. 2025년에는 정부 목표인 1850만 명을 넘어 2천만 명 돌파도 전망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광객들의 구성이다. 에이리파이 플러스 사용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본토 관광객이며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마카오, 필리핀 관광객이 그 뒤를 잇는다. 이들은 모두 에일리파이 플러스 파트너 지갑을 활발히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서울, 제주도, 부산, 인천, 경기도가 에일리파이 플러스 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어떤 요인들이 알리파이 플러스의 한국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을까요?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건 이제 상식이지만 그 경제적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2025년 글로벌 한류 조사에 따르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K-팝이 17.8%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음식 11.8%, 드라마 8.7%, 뷰티 6.4%, 영화 5.6%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문화적 매력은 직접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진다. 2023년 한류 목적 방한 관광객은 176만 5천 명으로 2020년 6만 3천 명 대비 무려 28배 증가했다. 한류 관련 관광 수출액은 24억 2천만 달러에 달하며 쇼핑, 음식, 뷰티 등 넓은 의미의 한류까지 포함하면 89억 달러 규모다. K-팝 콘서트를 보러 온 일본 팬
K드라마 촬영지를 순례하는 동남아 여행자, K뷰티를 체험하러 온 중화권 관광객. 이들 모두 아리파이 플러스의 잠재 고객이다. 아리파이 플러스의 한국 내 사용 패턴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는 바로 교통이다. 교통 관련 결제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120% 증가했고 결제 금액도 23%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7만 대 이상의 택시와 100대 이상의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에리파이 플러스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도에서는 1200대 이상의 버스가, 대구에서는 15,000대 이상의 에즈델 택시가 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현금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편의성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분야는 뷰티 클리닉이다. 결제 건수 90% 증가, 결제 금액 123% 급등. 한국이 글로벌 뷰티 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 상담을 받으러 오는 메디컬 투어리스트들이 에리파이 플라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알리페이 앱 내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K뷰티 클리닉 예약까지 가능하다. 음식점 F&B 분야도 결제 건수 47%, 금액 54% 성장을 기록했다. 편의점부터 메가커피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 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곳에서 알리페이 플러스가 사용되고 있다. 알리페이 플러스의 성장은 단순히 관광객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 내 200만 가맹점 중 대다수는 중소상공인 SMA다. 이들에게 알리페이 플러스는 글로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A 플러스 리워드, A 플러스 리워즈 플랫폼을 통해 가맹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과 AI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AI 기반 여행 에이전트, 알리페이 플러스 보이저 보이전과 파트너 지갑에 통합되어 여행자들에게 일정 계획부터 예약,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명동 야시장의 노점상도 아이오로라의 나만의 결제 QR코드를 통해 해외 관광객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세계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형 유통망과도 연결되어 있다. 작은 떡볶이 가게부터 백화점까지 에리파이 플러스는 한국 상업 생태계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모든 기술에는 명과 암이 있다. 에리파이 플러스의 급성장 이면에는 분명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이 존재한다. 알리페이 플러스 운영하는 엔트그룹은 과거 중국 당국으로부터 데이터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중국 규제 당국이 알리페이가 보유한 10억 명 이상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33년에는 자금 세탁 방지 및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으로 71억 2천만 위안 약 9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경 간 결제에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보호되는지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EU의 GDPR이나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중요한 과제다. 에리파이 플러스가 21개 지갑을 연결했다고 해도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지갑과 호환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지갑 사용자의 64%가 송금자와 수신자가 같은 지갑을 사용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플랫폼 간 완전한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국가 관광객만 혜택을 보는 편향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국가마다 다른 금융 규제, 자금 세탁 방지, AML 기준, 본인 확인 KYC. 요거는 국경 간 결제의 복잡성을 높인다. 한국 정부가 외국 핀테크 기업에 대해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지,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중국 기반 기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국경 간 결제는 필연적으로 환율 변동에 노출된다. 거래 체결 시점과 결제 시점 사이의 환율 차이가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이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지갑 기반 국경 간 결제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송금 시장은 2023년 7,940억 달러 규모였으며 국경 간 모바일 결제는 2030년까지
2,9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5년 31억 9,620만 달러에서 2035년 120억 1천만 달러로 연평균 14.15% 성장할 전망이다. 관광시장 역시 정부의 2027년 3천만 관광객, 300억 달러 관광 수입 목표에 맞춰 성장 드라이브가 걸려 있다. 알리페이 플러스 북아시아 북미 총괄 장 웨이샤오 웨익시아오 장은 알리페이 플러스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추구하며 현지 비즈니스에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여행자들이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자국 지갑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에는 일본의 대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가 한국 내 알리페이 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졌다. 이는 일본 관광객들의 한국 내 소비를 더욱 활성화할 촉매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의 지갑들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 사용자들의 해외 결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사용자들은 에일리파이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 100개국에서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마스터카드 가맹점 1억 5천만 곳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이는 양방향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모바일 기반 국경 간 결제가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오늘 우리는 에일리파이 플러스가 한국에서 어떻게 글로벌 지갑 게이트웨이로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봤다. 관광객 편의성, 중소상공인 지원, 한류와의 시너지, 분명 매력적인 서비스다. 하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불확실성, 상호 운용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은 해외여행 중 디지털 지갑 결제를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현금이나 카드가 더 편하신가요? 한국 관광 산업이 외국 핀테크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경제 기술,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